빗소리에 묻어둔 33억의 비밀. 비가 오는 날이면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시장 끝 골목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던 30년 넘게 이 남문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손님들 성화에 욕도 먹고 외상값 떼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봐요. 저 사람 형편이 어떤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런데 그 할머니는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죠. 2023년 봄이었나 4월 초순. 그날따라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오후 4시쯤 되니까 손님이 뚝 끊기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팔다 남은 나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가게 앞에 그림자가 하나 섰어요.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였어요. 작달막한 키에 등이 많이 굽으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그런데 신기한 게 옷은 낡았는데 얼굴이 되게 깨끗하셨어요. 가난하게 사는 분들 특유의 그 거친 느낌이 없었달까요? 전 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네, 할머니. 김치전, 부추전 있어요. 전부 주세요. 네? 전부요? 우리 가게 전이 몇 판인데 다 합치면 15만 원은 나오거든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셨어요. 빳빳한 10,000원짜리 신권. 은행에서 금방 뽑아온 것처럼 새 돈이었죠. 다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돈을 정확히 세서 주시고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돌아서셨어요. 등이 굽어서 걸음이 느렸어요. 끄는 듯한 발소리가 멀어져 갔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4번씩 오셨어요. 항상 같은 시간 오후 4시. 항상 같은 주문, 전부 주세요. 떡집 이순자 언니가 먼저 눈치챘죠. 야, 정수가.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돈 봐. 맨날 새 돈이야, 새 돈. 정말이었어요. 할머니가 내는 돈은 항상 은행에서 금방 뽑아온 것처럼 빳빳한 10,000원짜리 신권이었어요. 생선가게 김 사장님도 가세했어요. 나도 봤어. 저 할머니 우리 가게에서도 갈치 10마리씩 사가더라고. 근데 집은 달동네 판자촌이래.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 궁금해서.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한 게, 혹시 어디서 돈을 훔친 거 아니야?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한 거라든가. 누군가 말했죠.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할머니 눈빛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애절한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전들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힘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아들이 좋아했거든. 네? 우리 아들이 전을 참 좋아했어.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봉지를 들고 돌아서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 진짜 이상해. 집에 냉장고가 3대래. 뭐? 판자촌 집에? 응. 그것도 최고급 대형 냉장고. 청와대 나온 우리 조카가 파출소에서 일하는데 순찰 돌다가 봤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누군가는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침 파출소 강순경님이 단골이었어요. 순경님, 저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모님. 뭔데요? 우리 시장에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혹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순경은 젊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강순경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지금 할머니 댁 근처에 계신가요? 같이 가보실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우산을 챙겨 들고 강순경을 따라 나섰어요. 달동네 골목길은 비에 젖어 질퍽거렸어요.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숨이 찼죠. 여기에요. 강순경이 가리킨 곳은 낡은 판잣집이었어요. 지붕은 함석으로 대충 덮여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정말로 대형 냉장고 석 대가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저게 뭐예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강순경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온통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치전, 부추전, 해물전, 고기전. 제가 판 것, 다른 가게에서 산 것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두 번째 냉장고에는 갈치구이, 불고기, 제육볶음. 세 번째 냉장고에는 또 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계셨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남북파출소 강민수 순경입니다. 경찰?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주민등록증과 함께 하나가 더 나왔어요. 통장이었어요. 강순경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뭔데요? 저도 들여다봤죠. 통장에 적힌 숫자 33억 4천만 원. 할머니, 이 돈은 로또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당첨됐어요. 1등.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빗물이 할머니의 새하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이 음식들은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사서 쌓아두시는 거예요? 강순경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냉장고를 바라보며 서 계실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음식들이 할머니에게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 제가 우산을 할머니 머리 위로 받쳐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깨끗했지만 너무 썰렁했어요. 가구라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밥상 하나.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젊은 남자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할머니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진수. 이름이 진수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키웠어요. 이 아들 하나.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진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진수가 겨우 5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든 다 했죠. 새벽엔 식당 설거지, 낮엔 청소, 밤엔 공장 일. 진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한 번도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떼쓴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진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해야지. 애들이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준다고. 할머니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셨어요. 그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도시락 싸줄 시간도 형편도 안 됐거든요. 다음 날부터 새벽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그런데 반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전을 부쳤어요. 김치전, 파전. 진수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이거 맛있어.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모자의 특별한 음식이 됐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을 부쳐 먹었죠. 진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은 못 갔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그래서 건설 현장에 취직했죠. 진수는 꿈이 있었어요. 엄마, 나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큰 집에서 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3년 전 봄이었어요. 진수가 그날 아침 일찍 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월급날이야. 나 일 끝나고 전 사갈게. 따뜻할 때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 그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죠. 오후 2시쯤이었나.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뛰어갔어요. 달동네에서 병원까지 버스 갈아타고 헐떡이며 뛰어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진수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하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중장비에 깔렸다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진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죽었는데도 안 놓고 있었어요. 비닐봉지였어요. 비에 젖어서 눅눅한. 간호사가 그걸 빼주면서 보니까 전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치전 한 판. 아직 따뜻했어요. 진수는 사고 나기 직전에 시장에 들러서 전을 샀던 거예요. 엄마한테 갖다 드리려고. 그리고 그대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강순경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 후로 저는 전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밥만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엄마 먹이려고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변변한 밥 한 끼 못 먹였는데 로또 당첨됐을 때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이 있으면 뭐해요? 진수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냉장고 쪽을 바라보셨어요. 세상에는 우리 진수 같은 아들들이 많을 거예요. 고된 일 하면서도 엄마 아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전 한 조각이라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진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매일 전을 사서 냉장고에 쌓아놨어요. 나중에 나눠주려고. 근데 자꾸만 쌓이기만 하고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진수한테 속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강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암이래요. 췌장암. 6개월 남았대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가도 돼요. 진수한테 가야죠. 할머니의 눈빛이 평온했어요. 근데 이 음식들은 어떡하죠? 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할머니.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음식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정말요? 네.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도울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시장 사람들을 모았어요. 떡집 이순자 언니, 생선가게 김 사장님, 과일가게 박씨, 정육점 최 사장.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워했어요. 33억이나 있는데 그런 데서 살았다고? 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죠.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우리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저녁 6시 시장 한쪽에서 무료 급식을 하기로. 공사장 인부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다니. 할머니는 암투병 중이었지만 매일 나오셨어요. 직접 전을 부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젊은 인부가 말하면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아마도 진수의 얼굴을 떠올리셨겠죠.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도 왔어요. 동네 할머니의 33억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갔죠. 그러자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그 돈도 전부 나눔에 썼어요. 제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진수 돈이에요. 진수 이름으로 써야죠. 3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전을 부치는 것도 벅차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잖아. 할머니는 끝까지 전을 부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느린 동작으로. 그해 겨울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할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제 곧 진수 만나러 갈 거야.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내 돈 남은 거 다 써주세요. 우리 진수 이름으로 식당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무료 급식소요? 네. 따뜻한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렇게 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진수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 무료 급식을 받던 분들,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 남문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식당이 하나 있어요. 진순의 나눔 식당. 매일 점심과 저녁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치전, 부추전, 해물전 마이너스 복내 할머니의 특별 레시피. 식당 벽에는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웃고 있는 진수의 사진. 다른 하나는 전을 붙이고 있는 복내 할머니의 사진. 오늘도 비가 내려요. 저는 식당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예요. 문이 열리고 젊은 공사장 인부가 들어와요. 저기 밥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에게 따뜻한 전 한 접시를 내놓아요. 맛있게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청년이 전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떠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그렇죠? 엄마 손맛이죠.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동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요. 이 따뜻한 전 한 조각 한 조각에 할머니와 진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뭐 먹고 싶어? 그리고 함께 밥을 드세요. 그 한 끼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오늘 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은 생각보다 더 깊으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할머니 잘 계시죠? 진수도 만나셨죠?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이 나눔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영원히.